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른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한다면 다른 파트를 공부할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같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인사혁신처의 면접을 보시던 분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요 계리직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이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의 사연에 대해서 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계리직 과목 중에서 우편, 예금, 보험에 대한 학습 전략이라든지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 주목해 주시고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공부해야지 라는 분이세요. 그렇죠, 공부해야죠. 계리직 준비 과목별로 몇 % 비중으로 하루에 공부해야 할까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종화 선생님, 저는 계리직 초시생입니다. 우편, 예금, 보험을 뭐부터 시작하는지 어떻게 공부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한국사는 한능검으로 취득화했고 영어는 어느 정도 자신 있지만 우편, 예금, 보험 과목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 그런지 생소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도 고민인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소한 과목이라 괜히 겁부터 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해야지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까지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암기 능력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하신 대로 우편은 계리직 과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이죠. 국내 우편에서는요 우편물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우편물 배달까지를 다룰 거예요. 접수하면 우리는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창고에서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 접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물 이용 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따른 효과들이 있어요.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 수취권이라든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되면 그 외에 각 부가 서비스, 특히 국내 우편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각종 부가 취급이 가능합니다. 우편 일반 같은 경우는 예금과 보험보다도 훨씬 많은 기출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봉투에 넣는 경우에 규격 요건과 관련해서 90, 14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암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외에 건장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고 건장 요건에 위반되더라도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제우편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 문제에 내가 암기가 안 됐으면 다음번에 암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선적으로 진도를 쭉 나가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계리직 시험에서 진짜 출제가 됐던 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른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한다면 다른 파트를 공부할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최소 5회도 10회도까지는 같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셨다라고 한다면 해독은 하시되 문제집 같은 걸 통해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집에서 틀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이 보던 기본서를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정말로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나 취약한 부분을 그 아침 1시간 내지 한 30분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시험 막판에 다가와서는 여러분들이 그 많은 과목을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일반에서는 전체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고요. 각각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스스로 파트당 해당되는 주제를 갖다가 되뇌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계리직 관련되는 면접에서는 우편 일반에 대한 개념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가령 특별 송달이 뭐냐, 소신 독점권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우편 일반에서는 기산점 관련되는 거,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용재 실비지급제도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런 식으로 한 번의 기산점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준등기 같은 경우는 1,800원, 선택등기 같은 경우는 2,100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우편 가서는 요금 파트랑 손해배상 파트에서는 국내에서의 요금과 손해배상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 일반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론들이 함께 섞여 있고요. 이면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가령 환율 같은 경우는 보통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 환율의 개념, 환율도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면 외화를 지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화가 유출 많이 돼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2,000원으로 됐다.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출이 증가하는 식으로 이걸 통으로 정리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 정말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금 파트는 먼저 이해를 하시면 정말로 암기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자 과목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분들께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일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특히 우체국 보험은 생명보험만을 취급하다 보니 상법의 인보험편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에 대한 기본 이론, 항상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관계자들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죠. 보험 계약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있으면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 그동안의 시험에 보면 그럴 때 훨씬 더 쉽게 접근도 하고 고득점이 나왔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계리직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객관식 필기 시험은요, 한 달 승부입니다. 마지막 시험 전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로 승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시험이라는 거는 1년을 준비하든 2년을 준비하든 6개월을 준비하든 어떻게 마지막 한 달을 효율적으로 보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리 공부해야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직 내향인이라는 분이 보내주셨고요. 제목은 계리직 면접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보내셨는데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계리직 면접 준비가 걱정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툴러서 면접이 부담스러운데요. 특히 계리직은 실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면접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자신감 있게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습만이 답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리직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 필기시험 합격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미리부터 면접을 준비하고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필기시험이 끝나 보면 대략적인 지역별 커트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고득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계리직 본격적인 면접 준비 작업을 하시면 돼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험생이 업무에 얼마나 진심으로 대할 것인지,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인성이라든지 여러 방면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점, 이런 점은 참 좋았다, 이런 점은 좀 불편했다, 이런 점은 개선하겠다. 자기가 왕래하는 그런 우체국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곳은 좀 장애인이 통행하기가 불편했다, 그리고 박스 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 비치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상냥하게 답을 해주셨다든지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면접의 경험이 별로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직접 평가를 받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필기시험 때가 훨씬 편했다, 면접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계리직 면접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다른 직렬과는 그동안 좀 다른 방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계리직 공무원 시험 주관처가 인사혁신처로 바뀌면서 면접에서도 변화를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면접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다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이번에 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서툰 분들도 많았고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는 되게 편하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과거에는 각 지방 우장청마다 면접 시험을 보던 것을 이번에는 3일 동안 천안에 있는 연수원에서 면접을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모두 봤었거든요. 그런 이전 변화를 겪으면서 이번에 어떤 아쉬움을 다음 면접 때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경험형 면접, 상황형 면접, 그리고 개별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필기시험 합격하고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혁신처에 면접을 보시던 분께서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외향적인 거나 그런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올 건데 그렇게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추천도 있었고요. 제가 면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 제 면접 수업의 특징은 최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커스 공무원 학원의 좋은 점은 강의실이 많다는 겁니다. 여유 있게 실전 연습도 하고 남아서 따로 연습도 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해서 면접에 대한 전형적인 이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바로 실전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을 바로 실전 연습하면 처음에는 저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꼭 나오세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분들 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십니다. 말을 잘 못하고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 이거는 당연합니다. 내가 직접 면접관이 돼보고 내가 면접 대상자가 돼보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면접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거다. 우리 계리직 내향인님 필기시험 올인하셔서 합격을 하시고요. 커체 간당간당 하게 되면 면접이 손에 안 잡혀요. 지금은 필기시험에 올인하셔가지고 고득점 받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필기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배 수험생들이 같이 준비했던 방식으로 면접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면 면접관 앞에서도 자신 있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한 질문도 살펴봤고요. 마지막 최종 관문인 면접에 대한 질문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생활에는 정말로 기나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날도 있지만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쉬시고요. 다음을 위한 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성실입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 우리 지역에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붙을 수 있을 만큼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어떤 난관이 더라도 극복하시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다종화의 계리직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우체국에서 단기 알바를 근무하셨던 분이 계세요.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직원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2024년 5월 달에 한등급 시험에 합격을 하고 기본 강의 그리고 제 OX 두 개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을 하셨어요. 본인의 공부 스타일은 짧은 기간에 정말 단기로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